네, 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죠. 오늘은 최근 이슈가 많은 은행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김인 BNK 투자증권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무래도 이 지난주 역대급 위기를 맞았던 이 새마을금고 상황, 이제 점차 이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예. 정부에서도 6조 원 규모 좀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 조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새마을금고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예금이 계속 이탈될 수 있느냐. 예. 두 번째는 이제 PF 관련된 부실화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인데요. 새마을금고의 총 수신은 한 262조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시중은행, 그러니까 은행 금융권 전체로 볼 때는 한 예. 4.5% 정도라서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. 규모 자체가. 예. 또 정부가 계속 지원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뭐 보호가 되고 해주는, 있고 예.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안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탈 문제는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보면 미국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일어날 때 예.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중은행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됐거든요.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문제는 이제 부실화입니다. 예. 지금 부동산 PF 대출 관련된 부실화는 금융권 전체적인 이슈고요. 그렇죠.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한 6.2%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 예. 높은데 거기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한 9.2%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알려지고 예. 있거든요. 그러니까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정부는 뭐 이것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,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은행권에서는 예. 한 6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. 또 이제 캠코죠. 캠코에서도 한 5천억 원 정도의 부실채권.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 했고요. 또 최근에 이제 발표된 부분들이 1,300개 정도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예. 그중에 사실 이제 부실화된 게 얼마나 있을까는 이제 확인돼 봐야 되겠지만 예.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데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클린화하겠다. 뭐 이런 부분이니까 새마을금고 사태가 금융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 폭풍, 뭐 찻잔 속의 폭풍이다. 그쵸. 뭐 예.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새마을금고 사태는 큰 위기는 벗어난 만큼 그래도 조금 부실화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이 은행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, 이제 31년 만에 이제 시중은행이 전환이 나온다는 거잖아요. 대구은행 전환 가능성이 나오는 건데 이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시중은행 새롭게 탄생하는 거에 관련해서 좀 시중은행주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정부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.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겁니다. 그런 과정에서 금융 차입자들한테 수혜가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예. 거거든요. 뭐 그 예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슈가 된 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데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의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은행이 그 기업 대출 비중이 60%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 예. 규제가 6월에 없어졌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영업을 규제하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뭐 대구은행이 뭐 광주나 충청, 뭐 청주나 이런 데 가서 영업한다고 특별히 경쟁력이 그쵸.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실익은 없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올해 내내 얘기했던 부분들이 금융권 내의 경쟁을 완화하는데 특히 은행의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타 섹터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은행의 경쟁을 유발하겠다는데 근본은 뭐냐면 은행 내의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거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은행주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그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강화, 예.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주만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은행 산업 이제 규제를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서 이 금융지주에서 자회사 투자 완도 완화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근데 사실 지금 규제 완화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고 저도 뭐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긴 했는데 실제로 그 규제 완화라는 부분들이 실익, 그러니까 은행에 아니면 이제 이익이든 아니면 이제 제도 변화를 통한 이익 증가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의 이슈들이 아니에요. 맞아요. 좀 이제 긴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딱 그래서
규제가 완화돼서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 규제 완화해서 은행의 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거야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예. 증가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은행주 좀 주가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은행주 관련해서도 궁금한 상황인데 은행주 실적 시즌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그 2분기 실적은 뭐 총 지배주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한 2% 정도 예.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예, 전체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론은 좋은데 강론이 안 좋아요. 예, 네. 이익은 2%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 그 이익 증가가 사실 비이자 쪽이 한 60% 증가하는 거거든요. 예. 이 비이자 쪽은 먼저 그 IFRS 17이 시행되면서 그쵸. 보험 쪽의 이익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런 예. 효과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2분기 때 어쨌든 주식시장 괜찮았습니다. 예. 채권도 금리가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고요. 특히 작년 6월에 금융시장이 급락했거든요. 주식시장 폭락하고 채권금리 폭등하고 예. 그러면서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한 60% 이자이익이 비이자이익이 증가한다는 부분이 이익 증가를 견인하는 건데 예. 문제는 은행의 핵심이익인 그 핵심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마진이 예. 1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2분기 때도 추가 하락할 것 같습니다. 다만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 것 같지만 예.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부분이 부담이고 성장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. 올해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. 상반기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뭐 한 1%가 안 돼요. 예, 그렇게 성장도 좀 둔화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은행의 핵심이익인 이자이익 증가율이 한 2% 정도로 YOY로 둔화된다는 거고요. 예. 가장 큰 문제는 대손입니다. 그러니까 1분기는 기본적으로 대손에 대한 영향이 없는 분기였는데 예. 올해 1분기부터 대손 충당금 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. 예. 그 이유가 정부가 이제 경기 전망 안 좋으니까 좀 추가로 이제 그쵸. 좀 하향 조정해라. 그리고 부동산 PF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쌓아라. 근데 이 얘기가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매 분기마다 지속될 겁니다. 그래서 1분기 때 이 추가 충당금 관련해서 한 1조 원 정도 쌓았는데 2분기 때도 이 정도는 쌓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YOY로 대손 충당금 전입이 한 34% 늘어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총론은 좋은데 강론이 안 강론이, 좋으니까. 예. 실제로 그 1분기 실적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횡보하다가 예, 빠졌거든요. 맞습니다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 충당금 부담이 올해 내내 지속될 거고 이 충당금이라는 게 그럼 진짜 문제가 돼서 쌓았냐? 사실은 아니거든요. 예. 부실이 발생해서 쌓은 게 아니라 부실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쵸. 쌓은 건데 예. 시장에서는 향후에 부실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 쌓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 서로 의견이 좀 있어요. 이견이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시선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그 은행주의 그 이익 모멘텀 총론은 괜찮은데 강론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익 모멘텀은 사실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예.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는 저조한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은행주 뭐 계속해서 뭐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좀 은행주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올해 은행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연간 이익도 증가할 겁니다. 네. 그런데 증가한 부분들의 이익의 큰 부분이 비이자 쪽. 비이자 쪽은 사실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예. 문제는 충당금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. 예.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익 모멘텀은 매 한 몇 년 전서부터 은행이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이익 모멘텀들이 있어서 실제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였다가 또 빠지고 이랬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올해는 이익 모멘텀이 분기에 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뭐냐? 주주 환원율입니다. 예. 지금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건 이제 약간 뒷얘기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바라볼 때 뭐냐면 결국 이제 시장이 안 좋은 부분들이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인데 뭐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잖아요. 향후 부실화 가능성 때문에.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올해는 충당금 좀 쌓고 그리고 정부도 은행이 뭐 이익 많이 내는 거 뭐 언론도 그렇고 좋아하지 예. 않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충당금 쌓아 가자. 이 충당금이라는 게 역으로 얘기하면 향후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버퍼, 예. 그 어떤 저축 개념이고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환입이니까 예. 이게 나중에 이제 당장 단기적인 이슈는 아닙니다. 뭐 2, 3년 이슈기 때문에 예.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은행들이 뭐에 집중할 거냐? 총주주 환원율을 강화하자.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은행주가 큰 폭으로 연초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었거든요. 근데 요 이슈가 사실 약간 좀 물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총주주 환원율입니다. 전체적으로 은행들이 30% 얘기했다가
지금은 거의 이제 한 30, 큰 애들은 35%까지 이제 총주주 환원율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주주 환원율에 집중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최근 들어서 새마을은행 이슈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있는 가운데 조금 한번 은행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김인 BNK 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